이번 시간에는 뉴턴이 바라본 스스로의 유년 시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몸은 약했고 모두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글보다는 나무 토막을 깎고 기계 같은 장난감을 만드는데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면 풍향계를 세워두고 시냇물이 흐르면 작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굴려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장난감을 보고 신기해했지만 나는 그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별빛과 무지개의 비밀을 풀고 싶다는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책 한 권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달라 보였고 그 안에서 나는 무궁무진한 질문들을 길어 올렸습니다. 청년 시절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여전히 내게 낯설었습니다. 강의실보다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창밖을 보며 상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런던에는 흑사병이 퍼져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지내야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던 어느 날 머리 위에서 사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날아가지 않고 위로 솟구치지도 않고 땅으로만 곤두박질 치는가? 단순한 사과의 낙하가 온 우주의 별과 달, 태양의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종이에 수많은 수식을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괴짜 청년이라 여겼지만 내 눈에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실의 정체를 찾아내는 것이 내 사명이었습니다. 작년 시절 시간이 흘러나는 세상에 나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펴내어 만유인력의 법칙과 운동의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오자 사람들은 경이로워했지만 동시에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라이프니츠와의 미적분 논쟁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학자가 아니라 발명가, 탐구자, 그리고 때로는 집요한 실험가였습니다. 빛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방 안창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유리 프리즘을 대어 햇살을 분해했습니다. 무지개 색이 하나의 빛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에 직접 바늘을 대어 빛의 작용을 확인하려 했던 무모한 실험은 돌이켜보면 내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립학회의 회장이 된 뒤에도 내 마음은 늘 어린 시절의 소년 같았습니다. 풍향계를 만들던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의 비밀을 향해 끊임없이 귀 기울였습니다. 마무리. 돌이켜보면 내 삶은 평범한 아이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냇물 위에 세운 작은 물레방아,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촛불 밑에서 구겨진 종이들. 이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단지 묻고 또 답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 질문을 통해 나를 물리학자로 불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좋았던 시절은 젊은 청년으로 고향에 내려가 홀로 연구에 몰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강제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 고독은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간섭도 없었고 저는 오직 제 머릿속에 쏟아지는 질문들과 씨름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며 왜 모든 물체가 땅으로만 향하는지 생각했고 그 단순한 질문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또 프리즘으로 햇빛을 쪼개며 빛의 본질을 탐구했고 계산 속에서 새로운 수학의 길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고립을 주었으나 저는 그 고립 속에서 우주의 언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명성과 권력을 얻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대한 학자라 불렀지만 그 무게는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미적분학의 우선권을 두고 라이프니츠와 다툴 때 제 이름과 업적이 의심받는 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믿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흔들렸고 저는 제 학문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논쟁과 증명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학문에만 몰두하던 제 마음은 정치와 권력 그리고 명예 싸움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중심에 선 듯 보였지만 제 안은 오히려 더 외롭고 황량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단순한 질문과 사색이었는데 그것에서 멀어질수록 제 삶은 무거워졌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았던 시간은 아무도 모르게 사색에 몰두하던 청년의 고독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 진심은 점점 멀어졌던 장년기의 명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마무리하며 저를 기억해주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찾는 일은 거대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의문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던 그 순간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도 우주와 연결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느낍니다. 제 앞에 펼쳐진 진리의 바다는 끝없이 넓었고 제가 건져 올린 것은 그저 작은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이 발견한 작은 지식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깨달음이 인류의 시선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결국 사라지지만 질문하는 마음과 탐구하려는 의지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호기심을 잃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시길,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권유를 드립니다. 좋은 댓글과 권유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